네, 취업이 보인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특성화고 진로 수업 시간 이어갈 텐데요. 먼저 오늘의 고졸 취업 정보부터 만나보시죠. 네,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고졸 이상의 공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 소식입니다.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는 사무 분야와 토목 분야, 전기 분야의 고졸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이상 또는 졸업 예정자로 해당 분야에서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할 경우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서는 10월 29일 오후 6시까지 받습니다. 다음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공무직 야간 전담 직원을 모집하는데요. 학력은 무관하지만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와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 경력을 쌓은 분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10월 29일 오후 1시까지입니다. 다음으로 한국발전기술 채용 소식입니다. 한국발전기술에서는 발전소 정비와 운전을 담당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고등학교 졸업 이상으로 발전설비 관련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지원할 수 있고요. 지원서는 10월 30일 자정까지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는 2018년 제5차 신입직원을 채용합니다. 학력과 연령 제한은 없고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비수도권 지역 인재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11월 6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경기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의 박미현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만에 뵙네요. 잘 네.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였죠. 특성화고 진학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하다가 시간 관계상 중간에 좀 끊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좀 이어갈까요? 네, 지금 특성화고 관련해서 본격적인 이제 입시 기간이기 때문에 학부모나 학생분들께서 이제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교육청에 해주고 계신데요. 네. 그중에서 지난주에 답변드리지 못했던 부분들 오늘 마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좀 많이들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특성화고에 지원을 했다가 탈락을 했을 때 그럼 일반 고등학교에 진학을 못하는 건지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고등학교 입시는 전기랑 호기 모집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특성화고 전형은 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일반 고등학교보다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원을 하셨다가 떨어지게 되시면 일반 고등학교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일 전기에 특성화고등학교에 지원을 하셔서 합격을 하시게 되면 후기에 일반 고등학교에 지원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좀 충분히 고민을 하시고 특성화고에 지원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특성화고에 합격을 해서요. 학교를 다녔는데 뭔가 이 길은 내 길이 아닌 것 같다. 조금 회의감이 드는 청소년들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특성화고에서 일반계 고등학교로 이제 전학이 가능한데요. 사실 많지는 않지만, 네, 그렇게 적성에 맞지 않아서 희망하는 경우에, 학교를 다닌 동안 2번에 한해서 그 전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1학년 2학기가 시작되는 8월에서 9월 초, 그리고 이제 2학년 올라가는 3월 초 이렇게 해서 2번 이제 가능한데요. 재학 중인 특성화고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의 추천서를 첨부해서 교육청에 방문을 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거주지 내에 있는 일반 고등학교로 배정을 받아서 전학이 가능합니다. 근데 반대로요. 일반 고등학교에 재직을 하다가 특성화고에 가고 싶다 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찬가지로 전학이 가능한데요. 방법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기는 유사한데 그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는 계열이나 전공에 따라서 정해진 배정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 원하는 학교에 지금 그 학생이 계속 다니고 있어서 더 이상 이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면 전학을 못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가고 싶은 학교에다가 그 전입학을 신청한 다음에 동의서를 발급받고요. 그 이후에 이제 허락을 받으면 다니던 학교에서는 이제 전학 수속을 해주시고 이제 받아들일 학교에서도 이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제 서류 처리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까다롭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이 학교를 다니다가 가족이 이사를 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갔을 때 그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로 전학을 갈 수가 있잖아요. 특성화고는 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도 그
전학이 가능한데요. 다만 같은 시도 내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입학하고자 하는 학교장의 허가가 있으면 전공을 바꿔서도 가능은 하지만 이것도 이제 조금 더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하셔서 그 진학을 하실 때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특성화고 진학 또 전학까지도 알아봤는데요. 이번엔 좀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지금 시기가 중학생들의 경우에는 내가 어느 고등학교를 갈 것인가 계열을 선택하는 그런 시기에 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 처음에 저희가 특성화고에 오면서 나는 졸업 후에 취업을 해야지 아니면 대학을 진학해야겠다라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지만 학교를 다니면서 계속 갈등에 놓이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3학년 학생들은 이미 수시 전형을 통해서 대학 준비를 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대학에 진학을 할지 취업을 할지를 고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아직 고민 중인 3학년 학생들 그리고 아직 결정하지 않은 1학년, 2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합리적으로 진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정말 학생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학생들의 진로 고민이 보통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아볼까요? 예상보다 많은 학생들이 어디로 취업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예를 들어 기계과의 학생들 경우에는 단순하게 뭐 설비나 조립 그런 관련직으로 갈 수도 있지만 캐드를 활용한 설계직이라든지 아니면은 건설 중장비 쪽으로도 진출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많은 그 분야들 중에서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또 학생이랑 부모님의 그 진로 방향이 다른 경우, 예를 들어 학생은 진학을 하고 싶은데 뭐 부모님은 취업을 하라고 하신다거나 아니면 학생은 그냥 일반 기업이면 될 것 같은데 부모님께서는 공기업을 고집하셔서 학생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간혹은 이제 집안 형편 때문에 좀 꿈을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하는 학생들도 좀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취업을 하든 아니면 진학을 하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가장 큰 고민이 아마 이 진로 결정과 관련된 고민이 아닐까 싶어요. 네, 많은 학생들이 좀 공감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그렇다면 좀 일단 뭐 많이들 생각하는 부분이죠. 합리적인 진로 결정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그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서 어떤 기준에 따라서 뭔가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특히 이제 저희가 진로와 관련돼서 자신의 특성 그리고 직업 세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진로를 선택하는 것을 이제 진로 의사 결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아침에 어떤 옷을 입을까 혹은 점심에 뭘 먹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오늘의 그 진로 의사 결정이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나의 모습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신중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뭐 좀 많은 학생들이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정말 치열하게 고민을 하고 있을 때인데 이렇게 좀 진로를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진로를 결정을 못하고 계속 미루는 경우를 진로 미결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제 그런 원인 중에 하나가 진로 준비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걸 결정해야 될지 본인이 필요성을 못 느끼면 동기 부족 때문에 이렇게 진로 미결정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장 실습을 나가는 시기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천천히 생각해야지 하다 보니까 이제 미루어지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꼭 진로 결정뿐만 아니라 모든 선택에 있어서 학생이 우유부단한 성격인 경우에는 진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의 태도를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또 진로 미결정의 상태가 있고 어떤 학생은 너무 신중하다 보니까 나랑 딱 맞는 게 떨어질 때까지 선택을 하지 못하고 계속 유보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뭐 다들 좀 공감이 되는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진로를 결정을 할 때 뭔가 생각은 참 많은데 내가 뭘 해야 할지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학생들도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보의 부족인데요.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혹은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잘 모른다거나 그 의사 결정 과정을 어떤 단계로 진행을 해야 될지 잘 모른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우리나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렇게 합리적인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결정을 하기보다는 부모님이나 아니면 담임 선생님의 추천, 그래서 의존적으로 혹은 좀 직관적으로 이거 같아 이렇게 한순간에 이렇게 결정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위해서 어떤 단계가 필요하고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를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인터넷이 워낙 발달해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너무 많은 정보들 속에서 이게 맞는지 아닌지 그래서 그 정보의 불일치로 인해서 혼란스러운 그런 그
과정을 겪는 학생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학생들이 진로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하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좀 가장 중요한 것들끼리를 먼저 좀 추려놓고 그 다음에 좀 카테고리화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다면 좀 가장 중요한 요인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진로 의사결정 요인에는요, 개인적 요인, 그리고 환경적 요인, 직업적 요인,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한 가지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생각을 해보시고 준비를 하셔서 결정을 하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진로 의사결정 방법 가운데 개인적 요인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개인적 요인에는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흥미, 적성, 성격, 가치관 같은 이제 심리적 요인이 있고요. 또 나의 지능이나 적성, 그리고 내가 정말 할 수 있는지, 내가 실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지적 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나 성별, 건강과 같은 이제 신체적 요인이 있는데요. 심리적 요인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간접적으로 연구할 수밖에 없다는 조금 한계점이 있고요. 신체적 요인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가 의사, 화가, 디자이너 이런 경우에는 색깔을 정확하게 구별해내야 되는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점에서는 이제 신체적인 오. 요인도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인적 요인에서는 흥미가 가장 좀 강력한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요즘은 좀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다음으로 이제 환경적 요인입니다. 이런 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환경적 요인에는 개인의 이제 사회적인 그 요인들이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사람이 혼자 존재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다 자연스럽게 이제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개인의 사회 문화적 배경이나 가족이나 주변인의 영향들, 그런 사회적 그 요인들이 있고 또 수입이나 경제적 안정성과 같은 경제적 요인들도 이런 환경적 요인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일 먼저 접하게 되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일 큰 영향을 주고요. 고등학생들의 경우에는 아직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부모님의 의견이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요소이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 개인적으로 부모님의 의견을 참고는 하되 절대적으로 따르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대학을 가든 직장 생활을 하든 결국은 이제 부모님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헤쳐나가야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부모님의 권유에 따라서 대학을 갔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들도 네, 있고 맞아요. 심지어 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그만두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선택을 했을 때 꾸준히 지속해 나갈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진로 의사결정 요인이죠. 직업적 요인 한번 짚어볼까요? 네.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되는 게 내가 하고 싶은데 채용을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 취업 기회가 주어지느냐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혹시라도 이제 요즘에는 줄어들고 있는 직업, 또 이제 앞으로 유망한 직업인지 그래서 직업적인 요인을 조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해당 직업의 임금이나 아니면 근무 조건, 근무 시간, 안정성 같은 기준들이 내가 원하는 것에 맞는지도 한번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이제 하고 싶고 내 조건에 잘 맞는데 실제로 할 수 있느냐. 예를 들면 필요한 자격증이나 아니면 네. 외국어 능력 등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준비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들도 꼭 파악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진로 의사결정 요인을 확인해 봤는데요. 그 다음에는 좀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네,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요인을 확인한 다음에는 한 단계 한 단계 이제 그 의사 결정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의사 결정에 이제 어떤 것을 내가 의사 결정을 할 것인가에 대한 대상을 확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관련 정보를 수집. 그리고 그 수집한 자료들을 근거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을 열거해 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비교와 분석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계속해서 평가 및 재투입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각 단계마다 해야 될 일들을 빠짐없이 수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과정이네요. 의사결정 대상 확정. 이건 뭘까요? 네, 의사결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먼저 해야 될 것이 목표 의식을 정확하게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이 의사결정을 하려는 것이 취업과 진학 중에서 선택을 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진학을 할 건데 내가 전공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2년제와 4년제 중에서 고민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회사의 경우에도 내가 원하는 직무에 대한 고민인지 아니면 회사의 종류에 대한 고민인지를 명확하게 하셔야 그 다음 단계에 이제 돌입할 수 있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제 관련 정보 수집이에요. 아까 정보의 부족이 심각하다라고 하셨는데 이런 건 좀 어떻게 수집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앞에서 내가 뭐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할 것인가가 정확하게 결정이 되고 나면 관련된 정보를 이제 수집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내가 취업을 할 거라면 진출 분야에 대해서 각 직업의 보수나 자격 요건
그리고 근무 환경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필요하고요. 진학을 하는 경우라면 어느 학교에 개설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과목들을 배우고 어떤 자격증을 통해서 이후에 어떤 진출을 하게 되는지 같은 것들을 꼼꼼히 이제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찾아보지 않고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될지도 모르고 어떤 공부를 하게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진로 결정을 하게 된다면 이거는 뭐 아무 준비 없이 시험을 그냥 보는 것처럼 그럼요. 굉장히 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알겠습니다. 다음 단계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을 열거하고 그 대안들을 비교 분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건 좀 학생들이 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정보를 얻으면 이제 그거를 표로 비교하거나 이제 분석을 해보는 건데요. 저희가 옷을 하나 구입을 하게 될 때도 그 전에 브랜드, 뭐 색상, 디자인, 뭐 가격 여러 가지들을 고려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그냥 머릿속에 가지고 있다 보면 정리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시기보다는 표로 좀 정리해보는 걸 권해드리는데요. 아까 소개해드렸던 여러 가지 3가지 요인이 있었어요. 크게는 개인적 요인, 환경적 요인, 직업적 요인이 있었는데 예. 그 기준에 따라서 이제 그 기준을 잡아보시되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에 있으면 조금 더 가중점을 주는 방식으로 해서 기준을 잡아보시고 비교 분석을 해보시는 방법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이네요. 의사결정과 평가 및 재토입의 과정입니다. 이건 좀 뭘까요? 말 그대로 내가 이제 잠정적인 결정을 하는 건데요. 100% 마음에 드는 결정이란 있을 수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느 시점에서든 내가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충분히 정보를 수집해서 결정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시면 일단 시작해 보는 건데요. 예를 들어 내가 직장을 가져야겠다라고 선택을 했다면 실제로 이력서를 써서 지원을 해보고 혹은 뭐 현장 실습이나 아니면 직장 체험을 해보는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내가 진학을 하겠다라고 결심을 했으면 이제 학원에 등록을 해서 수강을 직접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해보면서 이게 정말 내가 선택한 것이 맞아, 잘 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되시면 이제 끝까지 밀고 나가겠지만 이거 생각보다 내가 생각했던 거랑 굉장히 달라서 다시 뭔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신다면 다시 정보 수집 단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시 정보를 수집하고 비교 분석을 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직업이나 학과 같은 진로를 결정을 할 때 주의해야 되는 방법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한테 맞는 진로를 찾는 것이 한두 번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의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네. 때문에 그만큼 이제 신중한 판단이 요구가 되는데요. 학생들이 한두 개 직업만 놓고 이 직업은 뭐 재밌을 것 같아. 그리고 뭐 이 직업은 재밌을 것 같은데 뭐 근무 시간이 마음에 들지 않아.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보다는 명확하게 내가 희망하는 직업에 대해서 알고 그 직업을 선택했을 때의 장단점 같은 것들을 제대로 파악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점이 부족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앞 단계로 돌아가서 구체적인 직업 정보를 좀 더 탐색을 하셔서 의사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진학을 하시는 경우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학생들이 요즘에 학과명이 굉장히 화려해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그거에 혹해가지고 그게 실제로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떻게 진로가 되는지를 확인을 안 한 상태에서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관심 있는 학과에는 홈페이지에 가셔가지고 세부 커리큘럼, 어떤 교육과정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교수진을 통해서 내가 수업을 받는지를 꼭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진로 중에서 나의 특성을 고려해서 그래서 자신에게 최전의 진로를 선택하는 그런 선택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필요한 게 이제 자기 탐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기 탐색이라고 하셨는데 자기 분석 같은 걸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단순하게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가 뭘 좋아하지? 내가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를 이제 조금 고급진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 자기 성찰법이라고 예.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직장 체험이든 아니면 동아리나 취미 활동, 뭐 봉사 활동 같은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직업들을 실제로 만나보는 방법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나 선생님 아니면 이제 상담사 선생님을 통해서 상담을 받는 방법도 있고요. 아까 제가 개인적 요인, 심리적 요인 같은 경우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요인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표준화되어 있는 심리 검사를 통해서 나를 좀 파악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좀 진로 의사결정 요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흥미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 흥미 검사 같은 건 좀 어떻게 하는 걸까요? 네, 진로 문제로 학생들이 상담을 하러 오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너 좋아하는 게 어떤 거가 있니? 아니면 네가 요즘에 관심 가는 게 있니? 이런 것들을 제일 먼저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좀 더 즐겁게 할 수 있고 예. 혹은 내가 능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내가 이런 부분들을 또 보완해서 꼭 해내겠어 이런 원동력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흥미 검사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학생들마다 갖고 있는 흥미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뭐 일률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오. 이렇게 할 수 없어서 그런 점에서 이 흥미 검사를 통해서 나를 파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흥미 검사 학생들이 참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이런 건 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 그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민간기관에서도 많이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좀 무료로 할 수 있는 곳들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청년 워크넷에 들어가시면 청소년용으로 직업 흥미 검사를 해보실 수 있고요. 커리어넷 사이트에서도 직업 흥미 검사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워크넷에는 직업 선호도 검사라는 이름으로 해서 지금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S형의 경우에는 그 흥미만 볼 수 있고요. L형은 흥미뿐만 아니라 성격이라든가 나의 과거 이제 경험 같은 것까지 같이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흥미만큼이나 이제 중요한 게 또 적성일 텐데요. 적성 검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죠. 네, 앞 시간에서 고쌤이 또 한번 그 적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적성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능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중요하지만 내가 앞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가까지도 보는 거기 때문에 이 적성 검사를 하고 나서 이거 나 언어 능력이 필요한데 나 너무 낮게 나와서 못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 언어 능력이 부족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는 이 부분을 개발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검사를 하게 된다면 나오는 수치는 지금 현재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노력에 따라서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적성 네. 검사 같은 경우에는요 마찬가지로 청년 워크넷 그리고 커리어넷에서 실시하고 있고요. 성인용의 경우에는 워크넷에서 실시가 가능하니까요. 한번 좀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해보고 싶네요. 성인용 워크넷이라고 하니까 오늘 네. 한번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직업 가치관 검사입니다. 이것도 뭐 못지않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직업 가치관 검사는 본인의 성향에 맞는 가장 잘 맞을 것 같은 이제 직업 정보를 제공하는데요. 우리가 직업과 관련돼서 원하는 것이 사람마다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직업을 통해서 금전적인 보상을 원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성취감이나 뭐 사회적 인정을 받고 싶은 사람도 있고요. 뭔가 마음의 여유, 혹은 이제 직업 안정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개인마다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인가 라는 것들을 이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청년 워크넷이나 커리어넷 사이트를 통해서 들어가시면 내가 어떤 직업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심리검사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런 부분 상당히 좀 진로 결정을 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지만 좀 절대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거는 아까 그 자기 탐색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렸어요. 자기 성찰법도 있고, 뭐 그 직접 체험의 방법도 있고, 상담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내가 절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특정 분야의 결과가 높게 나왔다고 해서 이걸 꼭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내가 잘하는 과목이나 내가 관심 있었던 게 무엇이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충분히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고요. 그 제일 위험한 게 간혹 이제 결과지에 추천 직업이라고 아예 딱 나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학생들이 나 이거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건데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 굉장히 고민을 하시고 실제로 학부모님들이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이건 어디까지나 평균이나 경향과 관련돼서 추천을 해주는 직업이 절대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관련해서 다른 직업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가 좀 합리적으로 진로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함께해 주신 박미연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취업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